오늘은 간단하게 이퀄라이저 및 자동차 오디오에 적용되어 있는 서라운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전문가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르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안태봉 엔지니어입니다. 밴드 브로큰 발렌타인과 허니페퍼스 보컬을 하고 있고요. 오르카 뮤직 스튜디오 대표로 있는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세팅으로 어떻게 하면 음악을 더 맛깔나게 들을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의 핵심은 이제 음역대를 바꿔주는 이퀄라이저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조금 더 낮게 노래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퀄라이저가 뭔가요? 이퀄라이저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음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헤르츠라는 단위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대한 낮은 음을 이제 20Hz 정도, 제일 높은 음을 20,000Hz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듣는 건 한 16,000Hz 정도? 각각의 볼륨들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세상에는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모든 소리가 존재하는데 네, 여기서 특정 구간을 내가 높이고 낮춰준다.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네네. 그걸 왜 해야 되나요?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면 믹스라는 단계를 하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EQ를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듣고자 하는 것 아니면 즐기고자 하는 것들을 내 기분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편의성을 마련해 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네. 다 전부 동일한 장르가 아니고 동일한 악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서는 특정 헤르츠를 높이고 낮춤에 따라서 조금 더 음악이 생동감 있게 들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조금 빵빵거리는 음악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은 쿵쿵쿵 하는 이제 킥 소리들, 그런 소리도 울리려면 보통 한 50Hz에서 뭐 75Hz 이런 대역들을 울리면 거기 있는 대역에 있는 킥 소리가 빵빵하고 나오고. 증폭되니까 그렇죠. 부스팅이 되니까 그렇죠. 선명하게 들리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EQ로 조절하는 것보다 스피커의 역량이 어디까지냐가 더 중요하긴 해요. 소리라는 게 저음역대는 이제 헤르츠라는 게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진동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하면 이게 앞뒤로 1초에 20번 진동해야 20Hz거든요. 그럼 저역대는 이거를 더 밀어줄 수 있는 힘이 더 세야 되는 거예요. 20번 정확하게 진동을 해줘야 그 소리가 나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저역대가 안 나오는 거고, 고역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초에 16,000번에서 2만 번을 진동을 해야 돼요. 그 정도를 진동을 못 한다고 하면 고역대가 제대로 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동차 스피커 보시면 보통 이제 앞쪽에는 스피커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앞에 위쪽에 있는 부분이 보통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 종류가 많이 들어가고, 문짝에 달려있는 스피커가 이제 미드레인지 네. 스피커, 그리고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타고 있는 S클래스는 그 앞쪽에 있나? 아니요, 없는 아니, 것 다 같아요. 숨겨져 있어요. 요 밑에 어딘가에.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저역대 같은 경우나 고역대 차이 중에 저역대는 저역대로 갈수록 소리가 나오는 방향성이 없어요. 고역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 그쵸, 정확하게 딱 머리가 있는 지점으로서 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대역대들이 보통 얼굴을 향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니까 좋은 거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퍼 같은 것들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울림이니까 울림. 그쵸. 네. 소리가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보통 위쪽에 하이대역, 그 다음에 네, 중간쯤에 중역대를 놓고 로우대에 저역대를 놓고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세팅을 하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전체가 나오는 아마 스피커가 있을 거고, 뒷좌석 같은 경우도 그때 링컨은 위에 이제 트위터가 있었던 거예요. 트위터랑 미드레인지가 같이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뒤에 어디 있어? 문짝에만 지금 있고, 문쪽에 그 GLS 때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유지가 돼 있고, 문짝에 있고 뒤에서 아마 나오는 스피커가 있을 거고, 뒤쪽에 이제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을 거야. 아까 전에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서라운드 스피커가 완벽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문득 좀 의문이 들었던 점 중 하나가, S클래스라고 하면 사실 이 뒷좌석에 있는 사람한테도 조금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아무래도 앞좌석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뒷좌석까지 느끼려면 1,100만 원짜리 옵션을 넣어라.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스피커 여기도 달리고 뒤에도 달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해볼까? 자, 이제 이거를 세팅을 좀 바꿔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EQ로 만약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음, 중음, 고음이라고 굉장히 쉽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자동차들이 이렇게 3밴드 EQ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그래서 보통 저음역대를 올리면 제가 지금 6, 7, 8, 9이 정도 올리면 베이스 그리고 킥 소리들이 약간 이제 좀 레벨이 좀 커지죠. 사운드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둔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적당하게 레벨을 살짝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사운드를 좀 들을 수 있으시고요. 내리게 되면 좀 많이 빼볼게요. 많이 빼면 좀 가볍고 상쾌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좀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게 되면 조금 더 힘 있는 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전달력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역대 같은 이게 경우. 잘 꽂히지.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정확하게 잘 들린다. 네, 이런 느낌일 거고 중역대를 빼게 되면 알맹이가 빠진 소리가 나죠. 네, V컷. V컷. 이제 어디 가서 세팅할 때 이제 V컷 하면은 이제 기본빵을 한다는.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네, 중음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고음 같은 경우가 올리게 되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시원한 사운드. 네, 가 나오는데 귀가 아프죠 사실. 이게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고음역대를 많이 올리게 되면. 고음역대를 그렇다고 줄이게 되면 소리가 약간 이불 씌워놓은 것 같은 소리. 그렇죠.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락 음악을 많이 들었을 때는 EQ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 사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역대를 조금 올리고 고역대는 약간 좀 만지기 좀 꺼려지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곡들은 고역대들이 굉장히 쏘는 음악들이 있다 기타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센 노래들은 그러니까 저역대를 뭐 만약에 한 3, 4칸 정도 올린다고 치면 고역대는 한두 칸 정도 올려 쓰는 걸 추천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락 전문가이신 김경준 보컬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악기에 조금 더 중점을 많이 두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락이나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이 로우를 엄청 많이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좋은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진동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듣다 보면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게 밴드라는 거 자체는 모든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자칫 이 로우를 많이 올려버리면 벙벙거리는 느낌이 조금 커지고 다른 악기들을 좀 묻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EQ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1에서 10까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10까지 올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EQ에 대해서 아까 생각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식당에서 옆에 식초랑 후추랑 소금이랑 이런 거 나쁜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음식 자체가 맛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음악 자체를 우리가 뭔가 조미료를 넣는다고 했을 때 뭐든 많이 넣으면 안 좋듯이 적당히 올려주는 게 좋고 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악의 바디감 자체에 중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미들이나 로우를 조금 건드려주는 게 취향상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고 이 3밴드 EQ는 애초에 한계가 있어요. 아유, 한계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렇게 3밴드가 거의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거는 EQ 조절하지 말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볼보나 링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8밴드 뭐 이 정도까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좀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락 들을 때는 V자 세팅 아니면 이제 W로 듣거든요. 교과서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W 세팅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W 하면 이거 다 올리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더블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올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밴드 정도라면 저음은 올리는 비중을 좀 많이 높이고 고음은 그거보다는 조금 정도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래에 따라서 이제 중음 정도만 컨트롤 해주는 걸로. 역시 뉴메탈 하시는 분은 좀 다르시네요. 메탈이니까 자 이제는 클래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음은 확실히 많이 올라오네. 근데 대체적으로 뭐 마이너스 1, 2, 뭐 플러스 1, 2 정도는 티가 잘 안 나. 뭐 어떤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클래식의 반응이 더 섬세하긴 하네요. 그렇죠. 확실히 클래식이 조금 더 아무래도 그 밸런스 위주의 악기다 보니까 음악이다 보니까 저음역과 중역대와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악기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EQ가 잘 먹네요.
사실 하이 맨 위까지 한번 올려줄 수 있을까요? 확실히 나는 EQ 안 만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자, 클래식은 일단은 악기들이 다 골고루 배치가 돼 있는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EQ 설정에 따라서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클래식은 EQ 설정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을까? 이거 저 진짜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굳이 답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저는 클래식은 안 만진다. 퓨어하게 그냥 플랫으로. 네, 저도 믹스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곡들, 그러니까 뭐 팝이나 인디 음악이나 락이나 이런 음악들을 믹스할 때랑 클래식 믹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악기들 자체가 중역, 고역, 저역들을 담당한 악기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영역들이 편곡에 의해서 정확하게 밸런스가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올려버리면 하나가 도드라지게 잘 들리게 돼요. 도드라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다 잘 들리는 게 클래식인데 EQ를 만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게 무너지게 되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저의 의견은 플랫으로 간다. 일단 한번 플랫에서 들어보시고 평소에 듣던 음악을 들어봤는데 이거 조금 아닌가? 이거 조금 뭔가 좀 아쉬운데 이러면 그때 만지시는 정도. 자, 일단은 플랫으로 가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클래식을 많이 들을 때는 바이올린이나 뭐 플룻이나 뭐 피아노 이런 악기들이 도드라지는 노래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여기서 고음이나 중음 정도, 뭐 약간 올려주는 정도, 그러면은 그런 음악에 더 잘 맞게끔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즈. 사운드 한번. 근데 일단 확실히 3D 사운드를 해놔도 증폭이 되는 느낌이 있어. 맞아요. 중심이 많이 이렇게 쏠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리던 게 이런 느낌. 뒷좌석에서는 아마 3D 사운드를 켜놓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훨씬 좋아요.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기들의 그 서스테인 같은 경우도 뒤에서 들었을 때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3D 사운드가. 자, 재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악기들이 들어가지만 일단 뭐 흔히 메인은 피아노라고 생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음을 더 올려준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노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피아노 악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를 올렸을 때 약간 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보통 재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따뜻하고 뭔가 편안한, 클래식이랑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안 건드리는 걸 추천하지만 중역대를 올렸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음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베이스나 콘트라베이스나 이런 악기들이 없다 보니까 저역대를 굳이 부각시킬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뺄 필요도 없고, 그럼 고역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조금 더 넓게 만드는, 시원하구나 약간 이 정도에 살짝 올려주고, 중역대를 조금 올려주시면 전반적으로 약간 폭 싸는 그런 느낌의 음작을 만들 수 있죠. 재즈기 때문에 뭐로 올린다라기보다는 악기에서 솔로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힙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켄드릭 라마처럼 이제 가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트랩처럼 비트가 되게 중요한 장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를 담당하는 베이스랑 이 기본적으로 808 비트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스네어 사운드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이에 네, 이 두 개가 결국엔 로우랑 이 하이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올려놓고 여기서 V컷을 쓰는 거야. 아예. 그러면 그 대신 가사는 많이 안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가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힙합도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 네. 뭐 추루를 좋아해 이럴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 위주로 즐기겠다는 V컷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켄드릭 라마나 이런 가사가 되게 중요한 그 래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드를 위주로 많이 올려가지고 가사를 좀 음미하도록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저는. 제가 보기에 EQ를 만져야 되는 오늘의 장르를 봤을 때 힙합이 EQ를 만졌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취향에 맞게 여러 취향으로 들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EQ를 만지는 궁극적인 목표로 힙합이 제일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악기가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어떤 악기에 집중을 한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음악을 들을 때 내 취향을 확고히 한다의 경우인 것 같아가지고. 힙합이라면 이런 이퀄라이저가 있으면 나름대로 각자 믹싱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아무래도 요즘 듣는 가요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요 들을 때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EQ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요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요나 힙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듣고 싶은, 만약에 빵빵 때리면서 약간 신나는 거 듣고 싶다 그러면 V컷, 저역대 올리고 고역대 올려서 약간 확 하고 시원한 느낌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약간 발라드나 가사가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감성적인 느낌이라고 하면 중음 살짝 올려준다고 하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정도의 조금 더 따뜻하고 그런 EQ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동차 오디오를 저도 많이 조작을 해보긴 하는데 분명히 자동차 오디오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범위도 이렇게 크지 않고 스피커 위치나 반사되는 소리까지도 이제 같이 들으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운드를 구현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런 3밴드 자동차 말고 8밴드나 10밴드 이퀄라이저 조절이 가능한 차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거대로 섬세하게 좀 조절을 해보시면 그래도 꽤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다양한 스피커들을 이제 테스트를 할 거고요. 필요하신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다뤄달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희 모토그래프 많이 영상 사랑해주세요. 안녕.